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뜨거운 감자다. 과연 강 후보자는 갑질을 한 것일까? 아니면 갑질 논란을 부추겨 그를 낙마시키려는 누군가의 마녀 사냥식 음모일까?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따져보자. 지난 9일 경향신문은 강선우 의원실이 지난 5년간 46번의 보좌진 교체를 했는데 의원실 평균의 3배나 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여러 언론이 앞다퉈 받았으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심리학의 첫인상 효과가 나타나며 부정적 확증 편향 심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비정규직이므로 직급 승진을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후 다시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회기가 변동될 때도 한꺼번에 퇴직한 후 재임용 처리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실에는 면직 인원이 많다. 강선우 의원실에 실제 면직된 보좌관 숫자는 46명이 아니라 27명이다. 이는 의원실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문은 국회 사무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더니 304개 의원실 평균 면직자 수는 23.9명이었으며 강 의원실은 23명이었다고 7월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다. 이는 입맛에 맞는 보도만 선택적으로 배포하고 팩트조차 외면하며 여론을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의 행태가 아닌가.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고한 이들은 27명도 많은 숫자라며 여전히 흥분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실의 경우 보좌진 면직이 곧 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출마나 상임위 변경, 승진 이직, 대체 인력이나 인터넷 기간 만료 등 합당한 사유로 일어난 것이다. 퇴직한 27명 중에는 실제 갈등을 빚고 안 좋게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꼭 국회의원의 갑질 탓이라 결론 지을 수는 없다. 보좌진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국회의원과 충돌하는 인물도 있고 산하기관에 갑질을 하거나 난폭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다. 이력서 경력을 조작하는 일도 있고 근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컨대 강 후보자만의 문제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의 도덕성에 제대로 불을 지른 것은 SBS의 보도였다. 여기에는 음성 변조된 증인까지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 내용이다. 고장난 변기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소 묘한 해결이란 표현을 사람들은 수리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보도 내용은 변기에 문제가 생겨 보좌진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했고 보좌진은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후보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BS는 살펴봐 달라고 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이는 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 해석하면서 강 후보자의 해명을 거짓으로 몰아갔다. 이 정도의 일을 갑질이라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다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딸을 두고 있다. 누구라도 비슷한 공경에 처했을 때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상이 보좌진이라도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잣대를 들이댄다면 무사할 여야 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7월 17일에는 이삿짐을 옮기는데도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MBN 보도까지 나왔다. 강 후보자 측은 보좌진들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온 것은 맞지만 이삿짐 센터가 있어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여론에 불을 지른 또 하나의 갑질 보도는 강 후보자가 수시로 자기 집 쓰레기를 들고 나와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차량이나 사무실에 쓰기 위해 주문한 물품을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에 차로 이동하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간 적도 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두고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라 택배 박스나 차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두고 내려 보좌진이 치웠다는 것이다. 이것도 강 후보자가 다 싸들고 차에서 내렸다면 좋았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시간에 쫓기며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차 안에서 식사 또는 간식을 먹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게 남은 음식물 등을 수행하는 보좌진이 버리게 되었다고 하여 해당 의원이 갑질 횡포를 부렸다고 그토록 격렬하게 비난받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강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다는 식의 몰아가기 보도가 많지만 정반대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비서관은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5년간 보좌관을 했다는 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뻤고 누구보다 그 역할을 잘 해내실 분이란 것을 알기에 응원했다. 무척 괴롭다. 익명에 숨어 피하 구분도 없이 출처 모를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전직 보좌관도 강선우 의원님이 직원을 대하는 방식은 늘 격이 없고 수평적이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기념일, 휴가철마다 직원 한 명 한 명 직접 챙기며 손수 메모를 적어 선물을 주셨던 것도 기억난다. 직원들 생일 때마다 사무실에 케이크를 준비해 와서 박수치며 함께 축하해 주던 기억도 난다라고 했다.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단체들도 가세해 강 후보자를 코너로 몰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강 후보자가 밝혔던 여러 의제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등 몇 가지 젠더 의제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 갈등이 많은 상황이므로 어떤 후보자가 와도 추진을 강행하긴 어렵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무분별한 폭로와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 속에 부정적 여론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